영구 자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냐면요. 인공 자석이 있고 천연 자석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마그네시아 지역에서 철을 끌어당기는 천연 자철석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목동 마그네스의 세 지팡이가 바위에 붙었다는 일화에서 마그넷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유래했다. 1730년도 고인 나이트가 자화된 강철로 인공 자석을 발명했다. 이제 그 다음에 천연 자석에서 인공 자석으로 이제 변하는 시기인데, 현대는 알리코 1930년대, 페라이트 1950년대, 1980년대 네오디뮴입니다. 좀 더 강력한 연구 자석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달라붙냐 이걸 연구를 했는가 본데요. 기원전 6세기경 자철석이 고대 그리스에서 천연 자석 광물자에 처음 발견되었다. 그래서 중국 송나라 시대에도 자석의 지북성, 남북을 가르치는 성질을 이용해서 나침반이 사용되었다. 1730년 영국 과학자 고인 나이트가 자화된 강철 바늘을 묶어서 최초의 인공 연구 자석을 발명했다. 인공 연구 자석이 드디어 이제 생긴 거죠. 현대 연구 자석 20세기에 들어서며 고성능 자석이 개발이 되었다. 1930년대 알리코 자석, 1950년대 페라이트 자석, 1980년 네오디뮴 자석, 가장 강력한 자력. 네오디뮴 자석 1g으로 3kg을 들어올릴 정도로 강력하여 전기차 모터, 가전제품 등에 사용된다. 가전제품이라면 뭐 저기 들어가겠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고온에서 자력이 약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사용한다. 고온에서 자력이 약해지는 단점을 히토류를 사용하는데 디스프로시움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첨가를 하면 이제 여기서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최근 중국산 히토류제 연구 자석에다가도 유리석 연코든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줄여서 고온에서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랬죠. 철심 구조, 이렇게 전자석에 들어간 철심 구조에도 인비소 질소 흡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탄소를 넣으면은 자석 철 성분들을 또 구리 코일 자체도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테슬라 코일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구리 자체에다가도 인비소 질소 흡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서 드리는 전기에 비해서 보다 많은 전기가 전자가 생성되어서 전자세 이력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철석으로 연구 자석이죠. 천연 인비소 질소 연구 자석이나 자철석에다 인비소 질소 탄소 분석가를 넣어가지고 좀 더 자력을 강하게 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같은 것이 좀 더 추가될 때 연구 자석의 능력이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만들거나 두께를 틀리게 만들 수 있고 홈을 좀 파준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입자나 가루를 대중소 만든다. 유리석용 코팅 데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준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온에서 자력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력이 약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토류, 디스프로심을 사용하니까 고온을 잘 견디더라. 그래서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등에서 신소재 자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제 기술 쓰시면 안 됩니다. 네네. 현대문명에서 전기를 움직이는 핵심에서 모터에도 들어가고 발전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전자석에도 이것이 전자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철심에다가 구리 코일을 이제 감아 1차 코일, 2차 코일 안 감는 것 같아요.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자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화되고 거기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 일시적으로 전기를 끌으면 이것이 사라지고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 일시적인 것. 대신 거기다 탄소가루를 좀 넣어주면은 연구자석의 힘이 연구자석으로 약간 바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탄소가루를 그래서 철심에는 안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자석을 이게 종류에 따라서 보시면 인공자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철, 니켈, 코발트 이렇게 네오디뮴 자성을 띠는 원재료를 이게 자석을 딱 대니까 얘가 자화돼서 딱 달라붙고 일시적으로
자력이 생기더라. 이게 이제 철, 니켈, 코발트 연구를 한 거죠. 다양하게 네오디뮴 자성을 띠는 원재료를 합금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분말 형태로 만든 다음에 금형에 넣어서 높은 압력과 열로 딱 구워서 원하는 모양, 이게 삼각이다, 동그라다,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력한 내부 저기장을 더해가지고 여기서 자화시켜서 내부 자기 영향을 정렬시켜서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공자석은. 근데 왜 탄소가루를 안 넣었을까요? 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탄소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그죠? 탄소가루, 이 철에다가 탄소를 넣어주면은 영구자석이 되기 때문에 탄소가루를 인공자석 만들 때 탄소가루 넣으시면 제기술입니다. 좀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왜 안 넣었을까요? 인비소 질석인 탄소가루를 인공자석이나 자철석에 넣어가지고 자석을 만드시면 제기술이다. 또는 거기다가 필요하면 금속 구리다, 전기가 전도되는 구리도 넣어줄 수도 있다. 구리라든지 알루미늄도 전기가 안 통하지만, 전기가 안 통하니라 자력이 안 돼, 저하가 안 되지만 전기 전도를 위해서 일부러 넣어준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영구자석 또는 구리 코일 자체도 오토 발전기, 전자석에 감았는 구리 코일 자체도 인비소 질석은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구리에다가 이게 어떤 탄소나 흑연을 좀 넣어줘가지고 전기 전도성이 높은 통신선, 전기선을 만들거나 반도체 회로,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또는 구리에다가 인비소 질석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영구자석 분말에 대관된 안 버전을 만들어서 전기선, 통신선을 만든다. 유리석형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철사, 철근, 철망, 그래서 모든 금속 구조에는 다 됩니다. 그래서 금속, 알루미늄도 되고 금속의 플라스틱, 합성섬유 나일론, 페인트, 잉크 이렇게 이런 데도 염색제, 그다음에 방청제, 엔진 오일, 오일 스테인, 그다음에 도구맥, 철 같은 데도 보석관 되거든. 연구제, 유리석형 코팅제사 유리막을 넣어서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인공 어떤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몇만 원 하거든요. 몇천 원. 그래서 여기다가 천연 자석을 붙여서 홈을 파서 붙여 색깔도 넣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 다이아몬드 아니더라도 다른 보석도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보석이 합쳐진 이런 보석의 새로운 형태의 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인조보석이나 아니면 계기했던 주얼리 보석, 일반적인 그런 것에도 같이 유리로 만들어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여러 가지 색깔을 들어가게 하거나 펄 반짝이나 반짝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에도 유리석형 코팅제사로 이름을 불러서 되게 색깔도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빛을 반사하기 때문인데요. 네오디뮴 금 도금할 때도 이 기술을 유리석형 코팅제사로 이름을 넣어서 도금액 같은 데 다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런데 엔진오일 윤활제, 엔진 세척제 이런 데도 들어간다. 합성섬유 나일론, 합성섬유 시대도 들어갑니다. 전기선, 통신선, 광소민선 만들 때도 유리석형 코팅제사로 이름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자, 인공자석은 네오디뮴, 철, 붕소 등을 합금하거나 붕소를 넣네요. 그래서 인공자석을 알리코 등 금속재를 선택합니다. 또 왜 탄소를 안 넣었을까요? 참 이상하네요. 탄소나 흑연을 좀 넣어가지고 전기 전도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를 전도하면 얘가 영구자석이 자력을 잃는 어느 일쯤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철선의 영구자석에다 인비소 질석은 탄소 붕소가를 넣어준다. 그 구리라든지 전도가 되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섞어줄 수 있다. 목적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이게 목적에 따라 필요 없으면 빼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붕소를 섞은 게 있어요. 붕소를 섞은데 왜 탄소를 왜 안 넣었을까? 전기가 전도 때문에 그래. 전기 전도되는 걸 빼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철에다가 탄소 넣으면 영구자석이 됩니다. 대신 전기가 전도돼. 자철석에도 전기가 전도되고 영구자석은 전기가 통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제한되죠. 이게 많이 통하면 자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새로 사야 되거든요. 네오디뮴, 철, 붕소 등을 합금하거나 알리코 등 금속 재료를 선택한다. 이렇게 인공자석, 분말암인 성형,
재료를 미세한 분말 형태로 만들고 원하는 형태의 금형에 넣고 높은 압력과 고온으로 압축한다. 그 다음에 자화를 띠는 소결 및 열처리, 천도씨 이상 고온에서 구워서 고체 상태로 고치는 소결 과정을 통해서 자성 특성을 극대화한다. 자화, 최종적으로 강력한 전류를 이용하여서 인공적인 자기장을 걸어주어 강력한 전류를 이용해서 인공적인 자기장을 걸어준다. 그래서 이게 내부의 자기 도메인, 자기 모멘트를 한 방향으로 정렬을 시킵니다. 여기서 적용해서 영구 자석으로 완성한다. 그러니까 영구 자석에다가 영구 자석에 갖다 대갖고 일시적인 자화도 될 수 있지만 저게 이게 철에다가 이렇게 금탄소를 넣으면 이렇게 영구 자석이 돼요. 근데 철 단독으로는 일시적으로만 자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통해서 전기를 걸어줘 가지고 얘를 이렇게 지금 어떤 이렇게 철심 놓고 구리 코일 놓고 전기를 걸어 전자석으로 사용한 자동차 같은 들어올리는 그런 힘을 갖겠네. 일반적인 연구 자석으로는 그런 힘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이렇게 자성,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냈다. 전기 끊으면 이렇게 딱 떨어지죠. 자동차 폐차장 같은 데 가시면. 그래서 이 전기를 걸어줬더니 얘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줬더니 자화되니 전기를 끊으니까 자화가 안 되더라 이런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산업에 이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센 거는 전자석으로 하고요. 전기 걸어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연구자석, 연구자석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력한 전류를 이용해서 인공적인 자기장을 걸어서 내부의 자기 모멘트를 한 방향으로 정렬을 시켜서 연구자석으로 완성한다. 연구자석을 만드는 것은 네오디뮴 철 봉소를 합금하거나 알리코 금속 재료를 선택하고 미세한 분말 형태로 압축하고 고온에서 구워서 최종적으로 전기를 걸어준다 말씀이죠. 그래서 강력한 전기를 걸어서 인공적인 자기장을 걸어줘서 내부에 자기 모멘트를 한 방향으로 정렬을 시켜서 연구 자석을 완성한다. 인공적인 자석이 이제 처음에는 천연 자철석에서 자석을 발견했다. 금속을 달라붙게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자화된 금속을 연구장에서 해봤더니 자화되는 애들을 골라가지고 이거를 전기를 걸어줬더니 그다 연구 자석에 겉했더라 이런 걸 발견한 거죠. 철하고 탄소는 그냥 연구 자석으로도 자화되더라. 네오디뮴 자석 현존하게 돼서 새로운 연구 자석을 이렇게 개발을 중이다라고 다른 것을 첨가시키거나 해서 네오디뮴 자석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연구 자석 소결 방식으로 주로 제작된다. 페라이트 자석 산화철을 주 연료로 해서 산화철은 전기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주 연료로서 저렴하고 녹이 슬지 일부러 이렇게 산소가 결합한 게 산화철인데요. 철이 이것을 전기가 전도되면 자성을 잃으니까 페라이트 자석을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알리코 자석은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로 주연료로 열에 강하다. 전기가 알루미늄이 전도가 되긴 하죠. 대신 이렇게 자화가 안 되는데 알루미늄은 열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제 했다. 이것을 자석이 이제 이게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지고 이게 산업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자화되는 장구 자석을 갖다 했더니 자화되는 놈이 있는데 철이다. 가장 대표적인 자석이 강하고 붙고 철가루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연고 자석 때문에 말굽 자석 이럴 때 딱 달라붙잖아요. 모래 같은 데서 흙 같은 데서 니켈 강한 자성을 띠며 자화된다. 이게 자화되는. 이거 다른 금속은 안 되더라. 이건 되더라. 코발트 강자성 금속으로 자석의 재료로도 사용된다. 강철, 철의 탄소를 합금한 것이다. 합금하니까 자화되면 자성을 그냥 일시적으로만 자화되던 철에서 탄소를 합금하니까 얘가 오래 유지하더라. 대신 전기가 전도된다. 철이나 탄소를. 그래가지고 산화철을 만들어가지고 산소를 반응. 산화철은 전기가 전도가 안 돼서 그걸로 자석을 만들기도 한다. 전기가 전도되면 쉽게 자성을 잃어서 히토류 금속에서 네오디뮴 가장 매우 강력한 자석을 만든다. 자화되지 않는 금속이 있는데 알루미늄, 구리, 황동 이런 것들, 금은
납등은 자석에 붙지 않는다. 이게 금속이 다 똑같이 붙는 게 아니고 이놈만 붙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물질의 특성인데요. 강한 자성을 철이나 장철에 여러 번 문지르면 자석의 미니 자석들이 한 방에 정렬되어 자성을 띠는데 일시적이죠. 철하고 탄소하면 좀 약 오래 가고 대신 전기가 전도되면 쉽게 연구 자석의 힘을 잃어요. 그래서 연구 자석을 이렇게 이제 한다. 알아놓으면 다 도움이 되거든요. 네. 연구 자석은 어디에 쓰이는가? 우리 전자레인지도 들어가요. 전자레인지 어디에 쓰이는가 보면 전기차에도 전기를 회전운동으로 바꿔요. 모터에는 다 모터 발전기에 다 들어가고요. 전기차, 전자석은 안 들어가요. 가전에는 전자레인지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전기차, 로봇, 가전제품의 모터와 소리를 만드는 스피커에도 코일을 반응시켜 가지고 진동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갑니다. 스피커, 마이크에도 들어가고 헤드폰, 현대산업 전반에 그것을 구리코일과 반응을 시켜서 그것을 진동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들어간다.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 구동 모터나 전기차, 구동 모터나 고성능 산업용 기기에도 필수로 쓰인다. 진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잠깐만요 볼게요. 이렇게 배워놓으면 다 통하거든요. 마이크에 있는 코일과 연구자석 반응은 전기를 만들어내는가 했을 때 이런 마이크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를 딱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진동의 형태로 이렇게 전기를 안 걸어 놓으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전기를 만들어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마이크 내부의 코일과 그리고 이게 전달이 이게 전기선을 통해 통신선을 통해서 전기가 전달이 돼야지 소리가 스피커로 전달이 되죠. 마이크 내부의 코일과 연구 자석의 반응은 전기를 만들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데요. 소리가 있으면 진동이 이제 코일이 자석 주변에서 코일이 이제 움직여 가지고 자기장을 건드려주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제 변하게 되고 이 전자 유도현상을 통해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근데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데 이를 통해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가 바뀌게 전기로 바뀌어 가지고 일반적인 소리 신호가 전기 진동수로 주파수로 바뀌어서 이렇게 유선 안에서 움직여서 소리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컵 같은 종이컵 하면 이렇게 해서 실을 통해서 전달을 통해서 이게 진동이 되더라. 우리의 소리는 공기의 매질을 진동을 시켜서 그 진동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다. 뼈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니까 소리 그런 뼈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더라. 진동수라는 거죠. 우리의 소리는 이렇게 그래서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전자기 유도. 자기장 내에서 코일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자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뼈에다가 대가지고 진동수를 만들어내 가지고 모르스 부호처럼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걸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진동수를 가지고 진법수가 아니더라도 유선 안에서도 진동수를 전기의 진동수를 만들어 갖고 진법수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뜻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은 유선 안에서 모르스 전기 전선은 이렇게 무선 전선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걸로 이렇게 전신